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걱정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남성들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젊은 여성들은 반대로 점점 더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같은 시대를 사는 이 G세대 안에서 왜 이렇게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의 본질인 성별 대분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젊을 땐 진보, 나이 들면 보수.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 세대에게도 이건 거의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내 집도 생기고 가정도 꾸리게 되면 아무래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지키고 싶어지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단단해 보였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의 규칙이 왜 더는 통하지 않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오래된 신화는 어떻게 끝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생애주기 효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이 들면서 변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코호트 효과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요. 당신의 나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냈는지가 정치 성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같은 세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앞에는요, 기성세대가 편안하게 밟고 올라갔던 그 경제적인 사다리가 거의 치워져 버렸어요. 월급만 착실히 모아서는 집을 사기 어렵고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기도 힘들어졌죠. 지킬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공식이 깨진 자리에 새롭게 나타난 젊은 보수주의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박탈당한 자의 분노에 가깝다. 이 한 문장이 새로운 젊은 보수층의 정서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안정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분노라는 거죠. 한번 비교해볼까요? 과거의 보수주의가 내 걸 지키고 싶다는 방어적인 성격이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젊은 보수주의는 이 불공정한 판을 뒤엎고 싶다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동기 자체가 그냥 180도 다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전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분노의 방향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그 분노가 이민자들을 향하고, 한국에서는 젠더 갈등이나 공정성 이슈로 터져나오고, 미국에서는 소위 woke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는 시기죠. 자,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성별입니다. 바로 성별 대분기, 영어로는 The Great Gender Divergence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같은 세대인데도 젊은 여성들은 점점 더 진보적으로, 젊은 남성들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마치 서로 다른 정치적 행성을 향해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Z세대 안에서 젊은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거대한 협곡처럼 둘 사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 같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치를 규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같은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까지 생각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위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보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념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바로 세상을 위협으로 느끼는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젊은 남성과 여성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의 종류, 그리고 그 원인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은 이 시스템이 자신들을 역차별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많은 젊은 여성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거죠.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걸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일자리가 없고 미래가 막막한 경제적 좌절을 겪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게 왜 이럴까? 그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시작하죠. 내 탓이 아니야. 시스템 탓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막연했던 분노가 이민자나 페미니스트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화적인 적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문화적인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를 가르는 새로운 선, 새로운 단층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예전처럼 나이라는 낡은 축으로 정치 성향을 나누던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층선은 바로 성별, 그리고 각자가 이 세상을 어떤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이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줍니다. 정치 성향은 나이의 함수가 아니라 누가 어떤 위협을 어떤 언어로 경험했는가의 함수이다. 결국 당신의 정치는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미래는 정말로 나이가 아닌 성별로 나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마주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